김상렬입니다. 이제 2020년 1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 계획표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1월 달에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2월 달이 돼야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보습도 룰도 알고 치면 이길 확률이 높은데 경마도 마찬가지죠. 경마인으로서 기본적인 룰은 조금 알고 접근하자 하는 의미에서 2020년도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이제 국산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대 정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뜻을 일단은 표현을 했죠. 조기 출전마 특별경주 루키 스테이크스를 정례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도 밝혔죠. 그 다음에 저인력마 경주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밝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좋다라고 봐요. 경매거래마 우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매마 안정 대상 경주를 신설을 하겠다. 이제 부경에서 2세마 아름다운 질주 부경의 리스트 급으로 브리더스컵 전초전 경주죠. 그 부경에서 아름다운 질주 경주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부분. 최근에 이제 경매마 거래, 그러니까 개별 거래가 많아지고 경매마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매마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경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거든요. 투명한 경매 거래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라고 봐요. 이건 제대로 마켓 타겟을 제대로 설정한 걸로 보여져요. 마사에서 뭔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설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루키 명칭도 기존에 이제 미승리마 경주라는 명칭을 버리고 이 루키 1, 루키 2로 바꾼 것은 특히 루키 2 미승리마 경주를 루키 2 경주, 신마 경주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신마 경주를 루키 1, 기존의 미승리마 경주를 루키 2로 바꾼 것은 이건 아주 잘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감적으로 과거에 미승리마 경주를 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조금 능력이 처지는 말들 이런 어감을 줄 수 있잖아. 쉽게 말하면 똥말 경주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좀 늦드는 말들 같은 경우는 능력이 늦게 나오는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정지어서 어감적으로 그렇게 동말이라는 단정을 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감을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루키2라는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쓰는 게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루키2라는 명칭을 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경매마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방향 설정도 잘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주행심사 합격 기준을 차등화를 하겠다. 기존의 1분 06초에서 2020년에는 2022년에 1분 03초 5까지도 당기겠다. 이런 것은 아주 방향 설정을 잘했다라고 보죠. 주행심사에서 능력을 감추기보다는 능력을 최대한 드러나게끔 해서 실전에서 바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이건 이제 육성마 제도와도 연결을 짓는 부분이 있어요. 큰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과 연결 짓는다라면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출전 경험이 있는 경주마의 주행심사 합격 기준을 단축하겠다라는 뜻이죠. 신마 기준이 아니라 기존 신마는 1분 05초고요. 기존에 이제 장기 휴양마 같은 말들이 1분 03초 5까지 당기겠다라는 뜻이고요. 신마는 2022년도에는 05초, 2020년도 올해는 1분 06초까지 당기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주 고무적입니다. 단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조교 의무 유수를 3주 7회에서 3주 5회로 줄인 것은 이거는 조금은 의문표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냐. 대상 경주는 의무 훈련 유수를 제한을 폐지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해외 그 선진 요즘에 자꾸 신규 조교사들이 일본식 부경에서도 일부 조교사들이 일본식 조교를 도입한다. 그래서 요즘에 포기하고 다시 그걸 포기하고 성적이 안 나니까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예도 있고 일부 또 꼭 집어서 몇 대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성적이 안 나니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조교가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저거하고 지금 연결 짓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 조교 지금 저기 저쪽에다가 짓고 2022년도 개장 목표로 하는 그 부분과 지금 연결지어서 마사이는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이거는 조금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굳이 뭐 내가 조교사라도 거리 내보낼 일은 없거든요. 이건 마사이 뜻대로 좀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여하튼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건 마음에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루키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루키란 무엇인가? 루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루키란 무엇인가? 이게 루키라는 것은 루키 1은 경주에서 이제 신마들이 출전 횟수가 2번 이하인 말, 2세마 아닌 말을 루키 1에 출전할 수 있고요. 루키 2 경주에서는 루키 1 당연히 이제 그 아닌 말이죠. 그러니까 1위 경험이 없으며 승급하지 못한 2세마 1위 경험이 없으며 출전 횟수가 5회 미만인 3세 2분기까지 미승급마를 루키 2 경주에서 루키 2 나갈 수 있는 경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루키 1, 2에 나갈 수 있는 루키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고요. 루키 경주의 시행 조건을 보면 지금 이제 나왔죠. 승급하지 못한 2세마 3세 2분기까지 출전 횟수가 5회 미만인 미승급마 시행 규모가 연간 70경주 이내예요. 그리고 상금 우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상반기에는 3등급 순위 상금을 줘요. 하반기에는 4등급 순위 상금을 주고요. 루키2 경주는 5등급 순위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루키 1 경주가 70경주, 2021년도에는 75경주, 2020년도에는 80경주. 이건 이제 물론 서울 예시입니다. 서울 예시. 부경은 좀 틀려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경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경주수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서 국산말을 우대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방향에 일관성을 가져야 돼. 근데 마사이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이렇게 밝혀놓고 내년 가면 또 틀려요. 내후년 가면 또 틀리고. 그래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마사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좀 이런 정책을 밝혔으면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여하튼 이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 저는 찬성의 한 표를 던져봅니다. 여하튼 방향성은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한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제 삼관경주를 트리플 크라운, TC라고 이제 줄여서 쓸 거예요, 아마. TC, 트리플 크라운, TC 경주로 쓸 거고, 트리플 티아라는 또, TC 경주와 이제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버나일, 2세마 시리즈를 개선을 했는데, 이건 이제 아름다운 질주 경주가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제 개선이 된 거예요. 거리별, 성별, 최우수마 시리즈 경주, 그리고 인센티브를 개선을 합니다. 이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것이 있어요.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연도 대표만 선발을 위한 코리아 프리미어를 운영을 합니다. 이 코리아 프리미어를 운영을 하는데 연도 대표만은 이제 그 누적 승점을 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연도 대표마가 선정이 되게끔 했고 그리고 이거는 두바이 원정시 지급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조항을 줬어요. 두바이 원정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산마는 만약에 이제 국산마가 최우수 승점마가 되면 50% 가산 지급을 합니다. 50% 가산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쭉 넘어가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시 한번 이따가 이제 한번 여기서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이제 스테이어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고 가죠. 스테이어 시리즈. 스테이어 시리즈에 보면 아까 이제 조건별 성별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3세 이상, 조건별이라는 것은 3세 이상 장거리, 3세 이상 장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일관문, 헤럴드 경제배를 2000m, 이게 장거리 시리즈죠. 스테이어 시리즈라는 건 3세 이상 장거리 시리즈로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 저거를 한번 보죠.
장거리라 하면 1800부터 2300m가 장거리입니다. 1800부터 2300m가. 단거리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둘 게, 우리가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러잖아요. 경마장에 가면 단거리 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는데, 단거리는 1000m부터 1300m를 단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거리는 1400부터 1700m를 중거리라고 하고, 1800부터 2300m를 장거리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는 1000m에서 1300m, 중거리는 1400에서 1700m, 장거리는 1800에서 2300m를 장거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표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보이질 않네요. 여하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1000m에서 1300, 1400에서 1700, 1800에서 2300m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스테이어 시리즈는 3세 이상 장거리, 헤럴드 경제비 3억, 3억 5천, 6억, 10억, 그리고 인센티브는 1억 원을 줍니다. 그럼 마주가 80% 가져가고 조교사가 20%를 가져갑니다. 이게 스테이어 시리즈죠. 스테이어 시리즈가 먼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 경주가 오겠죠. 3세 이상 단거리, 부산일보배 SBS 스포츠 스프린트, 코리아 스프린트 역시 4억 원, 3억 5천, 10억 원이죠. 이 코리아 스프린트는 계속해서 상금이 오릅니다. 내년에 더 오를 거고 15억 원까지 계속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주가 80%, 조교사가 20%, 1억 원을 가져가게 되죠. 스프린트 경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즈2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별 경주이기 때문에 성별 조건별 경주라고 그랬죠. 바로 성별. 이건 이제 안말이죠. 안말 경주. 뚝선배, K&N배, 경남 도지사배. 작년에는 우리 이제 서울에 40조에서 다 쓸어버렸죠. 계속. 이 뚝선배. 이것도 역시 뭐 상금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 퀸즈2에서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퀸즈2에서 국산마가 또 우승을 하면 부가상금 5천만 원을 더 줍니다. 이건 5천만, 국산마가 하면, 국산마가 3개 경주를 딱 쓸어버리면 5천만 원 더 줍니다. 이거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세마 경주가 있죠. 이세마. 주버나일 시리즈라고 그래서 이제 이세마 경주가 있죠. 이건 이세마 경주. 주버나일 시리즈는 이세마 경주로 펼쳐지는데요. 제일 관문은 이제 서울에서는 문화일보배로 펼쳐지고요. 부경에서는 아름다운 질주배로 펼쳐집니다. 각각 2억 원의 상금을 걸고 서울과 부경의 예선전이 펼쳐지고, 제2관문에서 서울에서는 농협중앙회장배로 펼쳐지고 부경에서는 김해시장배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3군 여기서 통과한 마펠들이 서울 부경에서 브리더스컵 1400m로 펼쳐져 가지고 대표 선수들이 부경에서 같이 펼쳐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주 90%, 서울 10% 올라가죠. 주버나일 시리즈 최우수만은 내년도 KR컵 또는 루나스테이크스 우선 출전권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트리플 카라우는 이제 3세 암수 말들이 펼쳐지는 경주죠. KR컵 마일, 코리안 더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경주로 펼쳐지게 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작년까지는 이제 생산 환류에 의무적으로 가야 됐습니다. 인센티브를 줬습니다만은 이걸 없앴습니다. 생산 환류 안 가도 돈 줍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 언급을 하는 것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하튼 최우수 인센티브를 그 생산 환류에 이게 1억 받고 누가 갑니까? 그 계속 말 뛰면 돈 더 받는데, 그쵸?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산하려 투입을 안 해도 1억 원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리플 티아라 경주도 루나스테이크스가 신설이 됐죠. 루나스테이크스가 신설이 됐고, 코리안 오크스 경기 토지사배 이것도 연도 최우수 인센티브 1억 원 이거 그 생산환류 투입 안 해도 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정도 대상 경주가 이제 큰 경주가 있고, 코리아 스프린트와 이제 그 코리아 컵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다음으로 좀 알게
그 등급 체계가 있어요. 등급 체계가. 그러니까 국산만은 6개 등급과 외산만은 4개 등급으로 분류되죠.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적인 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경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여기 있네요. 단거리는 1000m에서 1300m, 중거리는 1400, 1700, 장거리는 1800.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 우리 한테 생각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되짚어 보라고 이건 적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전년 대비 1000m 경주를 축소 편성을 한다. 그래서 중장거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스마를 발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단거리 경주가 많냐. 그래서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하시는 경마 팬들이 많았거든요. 뭐 동료 전문가들도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단거리 경주가 왜 이렇게 많냐. 일부 조교사들도 그래서 이제는 뭐 단거리 말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마사이가 방향성을 다시금 정립을 했다는 거죠. 예년 대비 단거리 경주를 줄이겠다. 그리고 장거리 경주를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다시 왔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방향성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중장거리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스마를 발굴하겠다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중요 계획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담 중량 체계를 한번 볼게요. 부담 중량 체계. 요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부담 중량의 체계 중에서는 마령 중량이 있고 별정 중량이 있고 핸디캡이 있습니다. 마령은 대상경주에서만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대상경주에서만. 별정은 대상경주, 일반경주 다 쓰지만 마령은 대상경주만 쓰고 핸디캡은 일반경주에 쓰죠. 레이팅 1은 0.5kg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요거는 했고요. 그 부담 중량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령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모든 말의 연령은 1월 1일 날 가산이 되죠. 기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남반구 출신은 표에 따라서 부담장이 감량이 돼요. 이 표는 그러니까 포인마 포함해서 부담 중량 표는 그 월간 계획표에 따라서 나옵니다. 따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지 않아도 월간 계획표에 따로 나오니까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부담 중량 상하한선은 마령은 51에서 59다. 마령은 51에서 59다. 부담 중량 상한선이 마령은 51에서 59다. 요 부분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그 다음에 별정이 있다고 그랬죠. 별정에는 별정 A가 있죠. 별정 A는 1에서 6등급까지 시행이 됩니다. (1에서 6등급까지) 별정 A는 50에서 59.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경마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별정 B형 경주를 보겠습니다. 별정 B형 경주는 가장 많이 쓰는 요즘의 별정 경주입니다. 레이팅 구간별 차등, 이것도 역시 월간 계획표에 보면 구간별 차등 별정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레이팅 구간 뭐 77에서 80은 57, 73에서 76은 56, 3등급 얼마, 3등급 77, 뭐 다 나오면 표가 그 표에 딱 보면 나오고, 앞말은 뭐 2kg 감량. 앞말은 뭐 분기에 따라 다 틀리는데 딱 월간 표에 보면 딱 나옵니다. 거기 딱 넣어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부담 중량 상한선은 60kg까지. 마령, 별정 A, 별정 B가 다 틀리죠. 51에서 60까지입니다. 여기는 60까지 간다는 거. 별정
P. 요게 다 틀려요, 조금씩. 요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을 뭐 사실은 중요치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수치를 정확히 알자라는 게 아니라 마령, 별정 A, 별정 P, 핸디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약간씩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별정 시행 방식 가겠습니다. 이 별정 시행 방식은 요거는 다 이거 표에 다 나오는 거니까 요거 중요치 않고요. 역시 부담 중량 상한선이 이건 50에서 58입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디에만 쓰냐? 금 6등급만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상한선이 그래서 58인 거예요. 금 6등급만 쓰니까. 별정 시형 방식은 금 6등급에서만 쓰는 거. 아까 마령은 대상에만 쓴다. 대상 경주만 쓴다 그랬죠. 별정 시형은 금 6등급, 상한선은 58. 그래서 58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 거죠? 6등급짜리에다가 어떻게 60 줍니까? 이거 58도 많은 거지. 근데 이 별정 C형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 이거예요. 예, 가시죠. 옛날로 치면 푸지마 경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핸디캡 경주. 핸디캡 경주는 6등급은 없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경주만 갑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경주만. 1등급에서 5등급 경주만. 그리고 재밌는 게 1등급의 최고 부담 중량은 60, 2등급은 59, 3등급의 4등급은 58, 5등급은 57입니다. 최저는 51이에요. 등급에 상관없이. 그래서 핸디캡의 상하한선은 51에서 60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52kg 미만일 경우에는 52kg까지 증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흑전사를 말씀을 드릴 때 아마 52 정도로 증량을 해서 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2로 증량을 해서 흑전사를 하마시 기수가 기승을 해서 52kg 탔던 거고, 증량 신청을 52kg 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52kg 증량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52kg 증량 신청을 해서 흑전사가 탔고 우승을 했던 거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그 정도는 한번 알고 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거고요. 대상 경주 1분기에는 이제 시리즈 챌린지가 있고 시리즈 본선 경주가 있죠. 2분기에는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티아라, 스티어 시리즈, 스프린트 시리즈, 퀸즈 티어, 주버나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제주간 경주 3분기 코리아컵이 있고 코리아 스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에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어, 그 다음에 오너스컵, 캐레컵 클래식, 대통령배 그랑프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올해 이렇게 대상 경주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제 1분기에는 시리즈 본선을 위한 예선전들이 펼쳐지는 대상 경주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능력심사 말씀을 드렸죠. 능력심사 요거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요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죠. 아까 빼먹은 것 같은데. 출발 심사를 개선을 해요.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출발 심사를 지금 주행 심사 개념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반 주행 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출발 심사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주행심사 기준을 준용을 해서 집합심사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심사 내용은 출발 때 진입 후 200m를 전력 질주하는 거. 그러니까 S1F를 17초 이내에 주파를 하는 거를 통과를 하겠다. 이거를 그 출발 심사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다. 근데 지금 출발 심사는 그냥 출발 자체의 그 모습만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앞으로는 주행 심사와 혼용을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고무적인 부분으로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제가 출발 심사를 안 봤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출발 심사까지도 제가 다 봤던 사람이에요. 주행 심사 말고 출발 심사까지도 다 참관을 했던 사람인데 출발 심사 보고 있으면 출발 심사는 번호판이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심사를 왜 보고 있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번호판이 있어야 출발 심사입니까? 말을 뭐 번호판으로 봅니까? 농담이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출전 등록료. 그러니까 대상경주 특별경주 나갈 때 출전 등록료를 납부를 해요. 마주들이. 이게 이제 지금 과거 고전 경마의 모습을 현대 경마에서도 가장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일하게 과거 이제 그 영국에서 경마가 처음 시행됐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주들이 출전료를 납부를 해요. 그 납부를 한 거를 가지고 해당 1, 2, 3위 마주에게 6대 3대 1로 가져가요. 이 돈을. 경마 처음 내기로 그 경마가 시행된 게 그 마주들 그 내기로 시행됐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출전 등록료 납부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해당 마주 1등에서 3등까지 6대 3대 1로 가져가요. 1등이 60%. 그러니까 우승 상금 먹고 출전 등록료의 60% 가져가고. 그리고 2차 납부하면 납부 방식 2차 납부하면 60%를 내야 돼요. 그래서 1차 등록과 2차 등록의 납부, 그 2차 등록을 하면 돈을 더 내고 납부해야 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2차 등록하고 나온 애들은 그 2차 등록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2차 등록 하고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2차 등록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또 의미는 없어요. 어떨 때 보면 하여튼 요 부분은 마주들끼리 돈 놓고 돈 먹기 그 제도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부분. 그리고 순위상금 배분율 한번 볼까요? 올해 순위상금 배분율. 이거 서울과 부경이 틀립니다. 이건 서울 기준이에요. 부경은 조교사 배분율이 거의 10%에 육박해요. 요게 좀 틀려요. 조교사 이 배분율이 10% 조금 못돼요. 9점 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수치는 하여튼 이건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마주가 80% 좀 안 되고요. 기수가 한 5% 정도 돼요. 요 정도. 마주가 거의 다 가져가고 조교사 기수 요 정도 가져가. 이제 요 위에 이제 또 그 출전 장려금이라든지 뭐 기타 또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기수는 또 마찬가지고 또 따로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금에서 가져가는 것들. 요 정도. 이건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올해 기준이 이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볼까요? 승인 장구가 있고 자유사용 장구가 있어요. 자유사용 장구라는 거는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꼭 승인을 득해야 되는 장구가 승인 장구가 있죠. 승인 장구.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승인 장구들은 이런 장구들이 다 승인 장구예요. 예시장에서 보면 제갈 보정 밴드라든지 제갈 보정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팔자 앵커 걸레, 픽앤 노스 밴드라고 그러죠.
그 18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저기 삼성불패 같은 애들. 삼성불패가 A시장에서 보면 피겨노스밴드 팔지 않고 근래에 많이 씌우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승인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썼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승인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갈 보정밴드도 마찬가지. 제갈 보정밴드도 승인 장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갈 보정밴드가 승인 장부였었는데 요즘에는 승인 장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갈 보정판도 마찬가지고요. 승인 장부가 아니고. 근데 이제 국악 자극판은 승인 장부예요. 이런 것들은 출전 신청 전에 출전 신청 전에만 출전 신청 전에 예전에는 이게 꽤 전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출전 신청 전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조교하다가 그 출전 신청표 넣기 전에만 하면 되니까 바로 그냥 자유롭게 이게 상당히 자유롭게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주로 입장, 임시장부 사용은 이제 애시 출장, 경주로 입장. 그다음에 장부란에 보면 경주로 입장, 애시 출장하고 귀가면 뭐 착용 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임시장부 착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로 출장이라든지 애시할 때만 착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만 쓰는 그런 장구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구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 트리아비 러깅 제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 3년, 3년, 4년 뭐 요거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장구들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요것도 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바로 그 원래 부경에서 먼저 썼거든요. 부경에서 먼저 써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미국으로 연락해가지고 이 회사까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제가 이 서울에서는 아예 모르더라고요. 트리아비 러깅 제갈 처음에 부경에서는 쓰고 서울에는 안 쓰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막 확인해가지고 알아보고 이 제갈 아유 알아내라고 아느라고 후경도 뭐 안 쓰는지 뭐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안 쓰는 건 전혀 모르니까 여하튼 뭐 그런 여담도 있었고요. 승화장에서도 모르고 뭐 안 쓰는 데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뭐 회사까지 그 장구 파는데 만드는 회사 확인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거기 뭐 연락해가지고 알아보고 막 그랬었다니까. 아 그리고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장기 휴양마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 휴양마로 지정되어서 경주 출전 불가 우려 시 사전 주행심사 신청 및 수검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행심사 합격을 하면 장기 휴양마가 미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전 주행심사 가능 대상마는 최종 출전일로부터 90일 내 미출전마. 이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무 휴양이 아주 뭐 보편화가 됐고 또 휴양마라고 해서 능력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제도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발빠르게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경마팀에서 정말 잘한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제도에 맞춰서 일부 제도를 가져간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걸로 봐요. 이런 거는 아주 잘한 걸로 봐요. 프리미어, 코리아 프리미어 연도대표마 선발. 요거는 이제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워너스컵, 코리아컵 클래식, 대통령배 그랑프리에서 각각 승점을 줘요. 코리아컵이 승점이 제일 크죠. 우승은 뭐 1000점인데 이건 뭐 우승하기 쉽지는 않겠죠. 코리아 스프린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승점이 굉장히 크고 1위가 1억 원이고 2위가 6천만 원, 3위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누적 승점 대상에서 연도 대표마로 자동이 선발돼요. 자동 선발되고 지급 조건은 이제 두바이 원정을 했을 때 21년도 내년도 1분기에 지급을 하고 국산마가 선정이 되면 50% 가산을 줘요. 그러니까 1억 원에 50% 추가 1억 5천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산마족 최고 승점 최고마를 최우수 국산마로 선발을 하고요. 두바이 원정 출전, 두바이 갔을 때, 두바이 안 가면 안 줘.
이렇게 준다는 거. 두바이 원정이라는 이거는 조건을 달았어요. 두바이 원정이라는 조건을 달고 코리아 프리미어 연도 대편만 선발을 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승점을 해서 자동으로 관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잡음을 없애는 이런 부분들은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이것도 뭐 다시 하는 걸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레이팅. 경주마 이제 능력 수치한 거죠. 1에서 140 구간에서 결정되면서 능력마일수록 높은 수치. 오픈 경주. 옛날에 이제 교류 경주라고 했던 거죠. 교류 경주가 아니라 이제 정식 명칭은 오픈 경주예요. 교류 경주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오픈 경주라고 쓰셔야 돼요. 소속 경마장 구분 없이 출전 자격을 갖춘 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주. 근데 최초에 우리가 이제 교류 경주라고 쓰다 보니까 이제 교류 경주라고 쓰는데 오픈 경주. 트리플 크라운은 엔더니 3강 경주라고 쓰는데 올해부터는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티아라, 루나 스테이크스가 신설이 되면서 루나 스테이크스 코리아 오크스 경기도지사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야간 경주는 6시 01분 이후 경주를 야간 경주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루키 1, 루키 2 경주 말했고요. 포인마는 수태된 상태로 어미말과 함께 수입돼서 국내에서 출전한 말을 포인마라 한다. 장기 휴양마는 출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경주에 출전하지 않은 말, 출전 신청 후 편성 제의된 경우도 포함해서 출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경주에 출전하지 않은 말을 장기 휴양말이라고 합니다. 120일. 4개월 이내에 출전하지 않은 말을 장기 휴양말이라고 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신이라고 하면 2.4m예요. 1마신을 마다에서는 통상적으로 2.4마신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웃기는 거죠. 2.4마신 말이 처음부터 2.4마신이냐고. 그레이드 경주가 있고 리스드 경주가 있죠. 파트는 파트 2로 승격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조교 전문 기수가 있어요. 최근에 조교 전문 기수가 몇 명 있죠. 황순도 기수, 뭐 윤영민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 이제 그 조교 전문 기수인데, 조교 전문 기수가 있어요. 일정. 그러니까 이게 대상 경주에서는 조교한 기수들에게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대상 경주 우승하면 조교한 5회 기준인가? 몇 회 기준? 제가 정확히 생각나는데 5회 기준인가 해갖고 꽤 많아요, 돈이. 조교 한 기수에게도 상금이 돌아가니까 조교한 기수에게도.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마신. 그 다음에 레이팅 1은 0.5kg, 레이팅 2가 1kg, 뭐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요 정도는 알고 경마장 가보자 라는 선에서 한번 짚어드렸고, 요 외에도 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그 여름에는 뭐 그냥 교차 휴장 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가고, 확인해 보니까 교차 휴장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들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은 없고, 나머지들은 뭐 내부에서 뭐 알아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알고 하면 경마, 요 정도로는 알고 경마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간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다시 한번 상기해서 우리가 또 2020년도 경마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랬었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2020년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김상윤이었습니다.